이처럼 글렌데일 소녀상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싸우고 계신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님, 그리고 글렌데일 소녀상의 원작자인 김석영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일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뵙고 싶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오셨다고 해서 저 굉장히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우선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가보셨죠? 이제 네. 복원 작업을 하셨는데 처음 가서 봤을 때의 느낌과 소감을 좀 한 분씩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튼 한국에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냥 안타깝고 너무 멀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행히 올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근데 왔는데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그런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예, 윤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이 소녀상이 건립된 이후에 해외 그 제막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그 발길을 이렇게 쉽게 돌리지 못했던 그런 때가 바로 소녀상을 제막식 행사를 가졌을 때예요. 이곳 글렌데일시 소녀상 제막식이 있던 그날 김복동 할머니께서 함께 하셨는데 저 아이를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소녀상을 그냥 하나의 돌 조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과 또 자기 자신의 역사와 이렇게 연관지어서 늘 생각을 하셨는데, 소녀상이 훼손되었다는 소식은 그건 결국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폭력, 또 2차, 3차 가해로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고요. 와서 딱 봤는데 몸에 비해서 얼굴이 심하게 나 아파요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네. 나 아파요. 나를 어떻게 원상으로 조금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 소녀상에 좀 보였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잠깐이니까 또 그런 소중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에 이제 복원 작업을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원이 어느 정도로 좀 훼손이 돼 있었고 복원 작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일단 얼굴이 낙서가 된 것을 수습을 하시다 보니까 좀 약품을 써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만 파랗게 변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얼굴만 티가 안 나게 전체적으로 한 톤으로 색이 보이게끔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능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유화물감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유화물감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두 번의 채색을 했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그 바니쉬라고 코팅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코팅제를 바를 예정에 있습니다. 예. 자, 김석영 작가님께서는 사실 이제 소녀상의 처음 제작 당시에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제 제작까지 다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이 소녀상을 이제 찾아가거든요. 저도 많이 가봤고, 이참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신 김에 이 소녀상을 제작을 하셨을 때에 어떤 의도를 좀 담았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보다 더 소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일단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그날이 20년이 되니까 수요 집회가 20년이 되는 해였고요. 네. 천차 수요 집회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작이 된 거고요. 처음엔 평화비라는 작은 비석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비석조차도 세우지 말라는 일본 정부의 그런 무단한 압력이 있어서 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조형물로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자 할머님들이 피해자로서 거리에 나서셨지만 그 세월이 20년이 되면서 평화운동과 인권운동가가 되셨거든요. 그 역사도 담아내야 됐고요. 그리고 할머님들이 꿈꾸셨던 전쟁이 없는 사회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세상을 꿈꾸셨던 그런 이야기도 담아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 할머님들의 과거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할머님들이 꿈꿨던 삶, 꿈꿨던 그
희망세상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빈 의자에 앉아서 그런 할머님들의 꿈 그리고 할머님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손을 잡아 주시면 정말로 소녀상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앉아 주시고 눈을 함께 바라봐 주시고 소녀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함께 느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소녀상 옆에 빈 의자가 네, 있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소녀상을 보는데 여기 앉아도 되는 건가, 앉으면 안 되는 건가, 할머니들의 자리인데 괜히 앉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오해도 있거든요. 실제 앉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앉으시라고 만든 자리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해주시면 더 좋은 자리예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그 기억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함께 해주는 거 그냥 기억만 해주셔도 좋겠지만 뭐 문자를 메신저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함께 공감해 주시고 기억을 끝까지 해주시는 게 그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영 작가님이 아까 수요 집회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소녀상이 수요 집회 20년 차였습니까? 1000회차 모임을 네. 할 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계셨겠죠. 이제 윤미향 이사장님, 윤미향 대표님께서도 그 할머니 분들과 계속 이제 거의 30년이 되는 시간 동안 계속 이제 함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전히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992년 1월 8일에 첫 번째 수요시를 시작을 했을 때는 생존자가 한 분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내가 일본군 위안 무피해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그런 일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미투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소녀상을 세우고 또 한국 사회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 중심에 바로 첫 번째 수요시가 있었어요. 와, 할머니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일본 정부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외쳤구나.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뭐 하고 있었던가. 그것이 이제 수요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 할머니가 떠나면 그 옆에 계셨던 할머니가 내가 저 친구 목까지 같이 해야지. 또 그렇게 버티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약해질 때 여기 글렌데일시에 사는 한인 동포 사회 또 이곳의 글렌데일시 시민들 주민들 이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의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휴스턴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곳곳에 이제 소녀상이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미, 앞으로 좀 더 많은 소녀상이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미국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의 꿈도 그거였거든요. 네. 본인들과 같은 피해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입지 않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단지 우리 한국의 과거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거고 전 세계에 오히려 국내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이 미국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곳에 이렇게 세우겠습니다라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자금을 만들어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올 의향이 있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 할머님들의 메시지가 할머님들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여력을 다해서 불러주시면 올 생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15년에 이제 기습적으로 한일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그동안 계속 논란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쪼록 이번에 이제 또 한국에 들어가시면 이 할머니들의 한이 풀어질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또
할머니들이 계속 건강하실 수 있도록 평균 나이가 90세가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할머니분들 추운 겨울에 좀 건강도 좀 잘 챙겨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앞으로도 좀 많은 뭐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